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차범근이 상대했던 선수과 감독 탑 10을 선정하였습니다. 10위는 글렌 호들입니다. 1982년 UEFA컵 위너스 대회 8강에서 프랑크푸르트는 잉글랜드의 명가 토트넘 하스퍼와 대결을 합니다. 이 당시 토트넘의 핵심 선수가 바로 글렌 호들, 소속팀 토트넘의 FA컵 2년 연속 우승을 견인하는 등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1980년대 중반 토트넘의 중기를 이끈 선수가 바로 이 글렌 호들이었습니다. 차범근이 토트넘을 상대로 골을 넣었을 때 총합 2대2 스코어가 되었고, 토트넘은 이 아시아 선수에게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다행히도 글렌 호들이 후반 막판 간신히 골을 넣어 토트넘은 4강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었죠. 9위는 파울 브라이트너입니다. 독일 축구 역사상 최고의 왼쪽 풀백이었던 브라이트너는 차범근에게 큰 아픔을 준 선수입니다. 브라이트너는 선수 말년에 차범근과 대결했는데 수비수임에도 불구하고 올라운드 기질 때문에 공격에 능했고, 프랑크푸르트전에서 헤드트릭을 달성을 하면서 차범근의 자존심을 뭉개버렸습니다. 차범근이 브라이트너의 헤드트릭 달성 후 1분 후 득점을 했지만 프랑크푸르트는 이미 전의를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이 시기 브라이트너의 공격적인 위상은 하늘을 찔러 소속 월드컵에선 풀백임에도 3골을 넣어 우승에 큰 기여를 했고, 1981년엔 독일 올해의 선수 그리고 발롱도르 2위라는 녹슬지 않는 기량을 과시합니다. 차범근 또한 브라이트너를 매우 존경했는데 같은 시대를 보낸 브라이트너의 경지에 올라가지 못한 것이 아쉽다라고 평가했습니다. 8위는 클린스만입니다. 차범근이 은퇴한 시점인 1988년 분데스리가 득점왕에 올랐던 클린스만은 데뷔 시절 때부터 은퇴하기 전까지 경기당 0.4골 이상을 항상 유지했습니다. 이탈리아 시절만 빼고 말입니다. 특히 분데스리가에서 차범근과 함께 뛰었을 때도 눈부셨습니다. 슈투트가르트 공격수로 5년간 156경기 79골을 넣은 것이었죠. 어떤 방식으로 골을 넣을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었던 유형이었습니다. 차범근과 대결 중 인상적인 경기를 찾아보면 차범근 말년인 1987년 10월 31일 분데스리가 13라운드 경기입니다. 차범근은 이날 경기 시작 8분 만에 득점포를 가동을 하면서 활약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클린스만은 실점 후 12분 동안 2골을 집어넣으면서 경기를 뒤집어 버렸죠. 1986년 분데스리가 득점 랭킹 1위부터 10위까지 중 4위 차범근을 제외하면 모두 독일인이었습니다. 클린스만은 5위였죠. 7위는 게리 리네커입니다. 1988년 UEFA컵 8강에서 격돌한 레버쿠젠과 바르셀로나, 요한 크루이프 이전 감독인 아라고네스가 지휘봉을 잡고 있었고, 골키퍼의 바르셀로나 역대 최고의 골키퍼로 평가받는 수비 사레타가 존재했습니다. 수비 사레타는 게리 리네커와 함께 1986년 바르셀로나에 합류했죠. 월드컵 득점왕이자 잉글랜드 2년 연속 득점왕인 게리 리네커가 합류하면서 구강컵에서 우승을 하는 등 좋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차범근의 레버쿠젠과의 대결에서 패배는 충격적이었죠. 그것도 바르셀로나 안방에서 말입니다. 발락의 레버쿠젠이 2001년 바르셀로나를 꺾기 전까지 레버쿠젠은 1988년 이후 스페인 팀을 유럽 대항전에서 13년 동안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역사적인 사건이었죠. 최대 난적이라고 불렸던 바르셀로나를 격파한 레버쿠젠은 결승까지 진격해 극적인 우승을 차지합니다. 6위는 루디 펠러입니다. 1980년대 루디 펠러는 브레멘의 주포였습니다. 차범근의 레버쿠젠과 맞대결을 펼쳤는데 불행하게도 차범근이 브레멘을 상대로 골을 넣었을 땐 루디 펠러가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4년 동안 레버쿠젠은 브레멘을 딱 2번 이겼는데 그 경기엔 루디 펠러가 뛰지 않았습니다. 루디 펠러는 브레멘에서 5년간 뛰며 137경기에서 97골을 넣는 미친 폼을 보여주었습니다. 1986년 월드컵 무대에선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루디 펠러는 디에고 마라도나, 발다노, 부르차가를 혼자서 감당을 해내면서 한 골 1어시를 기록하는 파괴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루디 펠러의 커리어 우승은 1990년대 와서 꽃을 피웠지만 자신의 전성기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것은 1980년대 초 분데스리가였습니다.
그렇다면 루디 펠러는 차범근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공격수가 갖춰야 할 능력을 두루 갖췄고 못하는 게 없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5위는 만프레트 칼치입니다. 필립 람, 베르티 보그츠와 함께 독일 역사상 최고의 오른쪽 풀백으로 추앙받는 만프레트는 함부르크에서만 20년을 뛴 전설적인 수비수입니다. 손흥민이 기록을 깨기 전 함부르크 최연소 득점 기록 보유자였죠. 국대에선 아쉽게도 포그츠에 밀려 백업이었지만 1980년 유로부터는 주전으로 올라섰고 독일의 유로 80, 1982년 월드컵 준우승에 크게 기여합니다. 분데스리가에서도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함부르크의 전성기를 함께했고 1980년 차범근과 함께 분데스리가 베스트 11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수비력이나 스피드도 훌륭했지만 킥이 좋아 장신 공격수 머리에 정확한 크로스를 올렸죠. 1979년과 1980년 2년 연속 발롱도르 10위 안에 드는 수비수였습니다. 차범근이 선수 시절 함부르크를 상대로 넣은 골은 총 8골, 그중 압권은 1985년 3월 2일 분데스리가 21라운드 경기였습니다. 당시 함부르크는 리그 5위에 올라 준수한 성적이었던 반면 레버쿠젠은 차범근이 홀로 고군분투했음에도 14위에 처져 있었죠. 차범근은 이 경기에서 2골을 터뜨리는 원맨쇼로 팀에 귀중한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4위는 알렉스 퍼거슨 감독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1979년 유에파컵 개막전, 프랑크푸르트 선수가 되고 난 후 처음으로 유럽대회에 참가한 차범근은 당시 33살의 퍼거슨이 이끄는 에버딘을 만납니다. 1978년 에버딘 감독으로 취임해 막 팀의 기틀을 다지기 시작한 때였죠. 아시아인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던 당시 퍼거슨은 당연히 차범근을 예의주시했습니다. 하지만 알렉스 퍼거슨의 에버딘은 차범근의 드리블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패배했습니다. 당시 인터뷰에서 퍼거슨은 차범근이 가장 큰 문제거리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막을 수가 없었다라고 털어놓았습니다. 다음해 1980년 알렉스 퍼거슨 감독은 셀틱과 레인저스의 양강 체제를 무너뜨리고 첫 1부 리그 우승을 경험하게 됩니다. 3위는 케빈 키건입니다. 잉글랜드 역사상 유일의 발롱도르 2회 수상자인 키건은 1970년대를 지배한 선수였습니다. 1979년 함부르크의 분데스리가 첫 우승에 기여한功勞를 인정받아 발롱도르를 수상을 했고 1980년 루메닉의 차범근과 함께 리그 베스트 11에 선정되었습니다. 사실 키건이 1980년 시즌이 끝나고 잉글랜드 무대로 돌아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차범근과 맞대결을 펼친 것은 딱 한 경기뿐입니다. 함부르크는 키건, 후르베시, 만프레트 등 화려한 선수진을 자랑했고 당시 차범근의 프랑크푸르트와 비교하면 선수단 연봉 차이는 3배가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9년 분데스리가 7라운드 경기에서 프랑크푸르트가 3대2로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차범근과 키건은 1980년 전반기 선수평가를 하는 키커 랑리스트의 2명뿐인 최고 등급 월드클래스를 받게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차범근이 1위, 키건이 2위였다는 것이었죠. 프랑크푸르트의 윙어들이 워낙 처참해서 차범근이 미드필더로 내려오는 일이 잦아졌고 후반기엔 월드클래스를 받지 못했습니다. 1980년 분데스리가가 가장 주목한 외국인 선수가 바로 차범근과 키건이었습니다. 2위는 로타어 마테우스입니다. 1980년 유에파컵 결승전 상대 메넨글라드바흐 미드필더의 19살의 특급 유망주 마테우스가 존재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역사상 최고의 활동량을 가진 선수로 추앙받는 마테우스에다가 감독은 전설적인 감독이 된 하인케스가 있다는 것이었죠. 하인케스는 당시 메넨글라드바흐 출신의 전설적인 선수에서 은퇴한 지 1년 만에 다시 팀의 감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차범근은 결승전 1차전과 2차전 모두 풀타임으로 뛰며 팀의 우승에 일조합니다. 특히 이 경기가 있기 전 차범근은 메넨글라드바흐와의 리그 경기에서 골망까지 본 상태여서 막을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테우스는 그날을 회상했습니다. 2015년 8월 ESPN과의 인터뷰에서 차범근은 빠르며 기술이 좋았고 드리블은 환상적이었다, 최고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멘트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차범근과 마테우스가 맞대결한 경기에서
차범근은 무려 7골을 터뜨렸고 특히 마테우스의 유망주 시절엔 멀티골을 2번이나 때려박았으니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었죠. 대망의 1위는 칼하인츠 루메니게입니다. 1980년 UEFA컵 준결승 2차전 1차전에서 0대2로 패한 프랑크푸르트는 홈에서 무려 5골을 쏟아부으며 명가 미넨을 박살을 냅니다. 이때 차범근은 연장전 풀타임으로 뛰며 루메니게와 맞대결을 펼칩니다. 프랑크푸르트는 연장에만 3골을 넣는 뒷심을 발휘했습니다. 당시 루메니게는 80년대 독일 분데스리가를 압도적으로 지배했던 공격수로 1980년 발롱도르 수상자이기도 했습니다. 발롱도르 수상 당시 2위 슈스터와 3배가 넘는 점수차로 압도적인 수상을 한 선수였습니다. 언론에선 당대 3대장으로 마라도나, 지코 그리고 루메니게를 지목했습니다. 차범근이 루메니게와 호각을 보인 때는 1980년과 1983년입니다. 이때 이 둘의 평점은 0.1에서 0.2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호각세였습니다. 차범근과 루메니게의 평균 골차가 10골 이상이나 차이가 나 있었지만 포지션 자체가 달랐고 루메니게의 전체 160골 중 20%가 PK라는 것을 감안하면 얼마나 차범근이 놀라웠던 것인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루메니게가 차범근을 인정하는 부분은 1998년 월드컵 감독 경질 사건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월드컵 도중 차범근이 경질된 것에 대해 루메니게는 축구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는 차범근 같은 인물을 경질한다는 것은 한국 축구가 아직 멀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21세기 최고의 미드필더 중 한 명으로 컴퓨터와 같은 패싱력으로 그라운드의 지휘관으로 명성을 떨쳤던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